반갑습니다. 리온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번 영상도 베비도지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의 상태와 베비도지코인이 지금 처한 현실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네트워크 수수료가 굉장히 지금 높아졌는데, 거의 지금 이 수준이 거의 18년도랑 비슷한 수준만큼 네트워크 그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 있다. 그리고 채굴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트워크가 활성화돼서 수수료가 많이 발생이 되면은 본인들한테는 수수료 이익이 생깁니다. 왜냐면은 채굴자들은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근간을 이제 구성하는 요원들이기 때문에 블록을 생성하고 또 검증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으로 네트워크가 활성화됐을 경우에는 수수료 이익도 받아간다. 그리고 채굴에 대한 블록을 만드는 생성하는 수익도 있지만은 이러한 그 검증 절차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수고비로 수수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수료가 지금 과도하게 발생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비트코인의 오디널스라고 해서 이더리움의 NFT 같이 어떤 그 이미지 파일 같은 거를 NFT 개념처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또 토큰화 해가지고 BRC20이라고 해서 그 토큰을 이제 발행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되면서 이 수수료가 굉장히 높아지게 된 건데, 이 수수료가 높아지게 되면은 사실상 네트워크가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과도하게 발생이 되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물론 이 수수료가 어느 정도 그 높은 수준은 이해할 수 있는데, 과도하게 단기적으로 높아졌을 때는 이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되려 침범하게 되니까 그 과열 구간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가격 상승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열 단계에서 조정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이더리움도 최근에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지금 4월 20일경부터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밈코인이 굉장히 지금 최근 이슈가 되면서 대부분의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거래가 되는 그러한 현황이 밈코인으로 인해서 됐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네트워크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거래당 수수료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이렇게 수수료가 급등하는 구간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쉰다는 거죠. 가격이 이렇게 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단기적인 조정 국면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이렇게 네트워크 수수료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올랐을 때는 거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밈코인 지금 보면은 거래대금 상위 100위에 지금 아직도 페페코인이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밑에도 보면은 이런 밈코인들이 시바이누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거품이 빠진 게 아니라 아직도 높은 상태에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이게 어디로 반영이 되느냐,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이 과도한 네트워크의 버블을 만든 게 결국에는 이러한 밈코인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밈코인의 버블이 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영향에 페페코인뿐만 아니라 베비도지코인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 상황이 지금 이렇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이제 베비도지코인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영상으로 찍는 내용에 대해서 그 일부 유튜버가 아무런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걸 보고, 아니 출처를 밝히면 상관이 없는데 출처를 얘기를 안 하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베비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토코노믹스 공개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멀티시그 지갑이 없고, 소각을 48%를 했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바이낸스 상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밈코인의 가격이나 가치가 바이낸스 상장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꽤 영향력은 있을 것이다. 왜냐면은 제1거래소이고 여기에 상장되는 것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니까. 이제 베비도지코인이랑 비교할 법한 플로키나 시바나 페페 같은 코인들은 결국에는 상장이 됐다라는 거죠. 일부 제가 또 영상을 봤는데, 이 베비도지코인을 비교하실 때 뭐 최근에 만들어졌던 밈코인 중에 뭐 베비도지 AI 뭐 그런 코인이랑 비교하시는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들이랑 비교하면 안 되고, 플로키나 시바나 페페와 같은 코인들이랑 급수를 맞춰야 되니까 걔네들이랑 비교하는 게 맞다. 그리고 특히 시바는 저번 상승 사이클에서
먼저 그 선지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시바의 어떤 움직임을 보고 나머지 밈코인들이 그 따라할 수 있는 요소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 2를 적용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나머지 이제 코인들도 밈코인들도 펀더멘털적으로 계속 밀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바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 앞으로 그 밈코인들의.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토크노믹스를 공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네트워크 수수료가 이렇게 과도한 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나머지 이제 민코인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수수료 이게 사고 팔고 할 때 0.3% 수준이고 0.02% 그리고 페페는 별도로 사고 팔 때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냥 그 이더리움이나 바이낸스 체인에서 사용하는 수수료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네트워크 수수료지 자체적인 수수료가 없다. 자, 근데 이 10% 수수료, 과도한 수수료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문제를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차트를 보면은 여기는 그 바이빗이고 그 다음에 비트겟, 그 다음에 MEXC, 그 다음에 OKX 거래소입니다. 네, 여기 가격을 보면은 얘는 2222, 얘는 2143, 2209, 그 다음에 2137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네트워크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이다. 아비트라지라고 해서 차익거래, 거래소와 거래소 간의 가격 차이가 발생이 되면은 차익거래 시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인 시장에는 주식시장처럼 뭐 예를 들어서 그 한국 거래소라는 데서 주식의 거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이 있으면은 각 증권사의 가격이 모두 동일하죠. 그거는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 신호를 모두 종합을 해가지고 거래되는 내용들을 전부 그 중앙 통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근데 코인은 거래소의 어떤 그 국가 기관이나 어떤 뭐 기관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 바이낸스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바이비트가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할 수 있지만 그 퍼센테이지 차이가 0.1% 내지는 뭐 3, 5% 평소에는 이런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 자체가 가격의 차이가 발생되면은 바로 차익거래 시도가 뭐 싼 데서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비싼 데다 파니까 가격의 차이가 줄어들게 된다. 그 베이시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차익거래 시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발생이 되면서 가격의 변화가 다른 거래소랑 크게 없다는 거죠.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근데 베비도지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수수료가 10%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MXC 거래소에서 베비도지 코인을 사게 되면은 차익거래 시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내가 코인을 전송하는 순간 전송 수수료를 10%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익거래 시도를 할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이런 네트워크 수수료 10%를 내게 되면서 가격 간의 차이가 발생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코인을 사용하는데 결제라든지 어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MEXC 거래소를 가장 거래가 많이 발생되는 MEXC 거래소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거래소에서의 가격 차이를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바이빗은 0.3%로 크게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트겟이나 OKEX 같은 경우를 보면은 4%, 4.9%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가격 차이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아비트라지가 발생되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네트워크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 구조 자체가 탈중앙성을 훼손한다라는 거죠. 코인이 탄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은행이라는 그 시스템이 거래를 그 교환을 하는 그 매체에 있어가지고 수수료를 많이 떼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P2P로 거래하게 되면은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고 훨씬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것에서 탄생이 되게 된 건데 이제 이러한 그 네트워크 수수료가 너무 높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베비도지 프로젝트를 만드는 재단 측의 그 입김이 너무 커져 버리니까 이 탈중앙성을 훼손하고 되려 중앙화 논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토크노믹스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탈중앙성을 훼손하는 문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바이낸스 상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여기 지금 소각된 물량이 48.97%로 가장 많이 담겨있는 지갑이 있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 베스팅된 물량인데 베스팅이 뭐냐면은 특정 그 기간을 만들어 놓고 그 기간으로부터 뭐 1개월에 뭐 얼마의 물량을 뭐 이제 해제시킨다 뭐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베스팅 토크노믹스가 공개가 안 됐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 분배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베비도지 코인의 토코노믹스를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은 백서에는 담겨있는 내용이 없고 재단 측에서 공개한 내용이 없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블록체인에서 이런 그 사용자들이 온체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일반 사람들이 알 수가 있냐, 그거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베이비도지 코인의 탈중앙성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멀티시그 지갑을 보유했느냐도 어떻게 보면 거래소 상장에 있어가지고 또 뭐 하나의 문제처럼 이건 그냥 내피셜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자 뭐 탈중앙성 뭐 그런 걸 떠나서 이 밈코인의 가격 상승을 뒷받침해주는 거는 어쨌든지 간에 커뮤니티 지지가 가격을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계속 지속이 되려면은 탈중앙성이 보장이 돼야지만 결국에는 가격 상승의 펌핑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페페가 결국에는 이런 가격 상승의 폭발적인 상승을 이룩할 수 있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탈중앙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페페는 소각도 안 하고 뭐 수수료도 없지만 결국에는 이런 탈중앙성, 아무런 뭐 가치도 없고 기능도 없지만은, 기능 뭐 스테이킹 기능 물론 있긴 하지만은 그런 거는 다 집어치우고 어쨌든지 간에 탈중앙화 돼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으로 이 페페 코인에 대한 사람들이 고래들이 또 달려들 수 있었던 스마트 머니가 들어올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가격 펌핑이 크게 일어났다. 네트워크 수수료가 10%인데 어떤 고래가 들어올 수 있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베비도지 코인이 가격 상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수수료 정책을 변경해야 된다. 이 수수료 정책을 변경해서 다른 스마트 머니들이 이 베비도지 코인을 보유함으로써 이득을 얻게 해줘야지만 가격 펌핑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도돌이표처럼 중요한 것이 탈중앙성이다. 탈중앙성이 보장되지 않으면은 여기에 돈을 넣는 고래들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 가격 상승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지금 베비도지 코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스마트 머니 유입이 없었던 거고, 그러면은 가격 펌핑에 대한 기대를 재단 측에다가 맡겨야 되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를 봤을 때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밈코인의 절대 자산을 몰빵하면은 큰일 난다. 혹여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재단 측에서 이 수수료 정책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인데,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우리들이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몰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격이 하락하면은 분할로 사도 되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반드시 염두를 해두자라는 게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명드렸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온에서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황, 뉴스, 이벤트 내용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